안녕하세요. 정꾸입니다. 9월 10일 이 편한 세상 강일어반 브릿지 입주자 공고가 떴죠. 여기가 왜 핫하냐면 가점은 안 되고 특별 분양은 노릴 수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대기업 다니는 신혼부부 아니면 1인 가구 같은 뭐 점수로나 뭐 뭐로나 이렇게 당첨되기 힘든 사람들이 노릴 수 있는 게 추천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핫한 거고요. 이 물량이 어느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시세보다 싸고 추천 물량이 있다고 해도 뭐 돈이 사실 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지만 이런 거 보면 대출은 어떻게 되고 전세는 낼 수 있냐? 돈은 그럼 어떻게 메꿀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이 추천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야기 드릴게요. 참고로 추천 물량은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의 50%,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니까 50%를 추천 물량으로 하거든요. 참고로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이 총 일반 공급 여기를 보면 174가구예요. 근데 여기서 50%가 추천 물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82가구가 추첨 대상 물량이에요. 참고로 제가 추천 물량 위주로만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뭐 신청했던 거 보면 뭐 10가구도 안 되는데 이런 추천 물량이 있는 진짜 박 터지는 그런 거에 많았는데 82가구면 엄청 많은 거예요. 참고로 1주택자도 이 추천 물량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도 가능해요. 참고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추천 물량 50%가 50% 중에서 먼저 75%인 대충 62가구 정도가 되겠죠. 그 62가구는 무주택자만 모아놓고 뺑뺑이를 돌려서 당첨을 먼저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만 돌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랑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돌렸던 사람 돌리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같이 넣는 거예요. 1주택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첨해서 떨어진 무주택자 이걸 다 모아놓고 또 뺑뺑이 돌려서 25% 대충 한 20가구 정도를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그래도 될 놈들이라고 진짜 운 좋은 분은 아마 당첨이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타입이 뭐 A부터 F까지 6개 타입이나 돼서 경쟁률도 타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판상형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A형이 아마 가장 선호도가 높을 텐데 아마 이것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차별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당첨이 되고 시세보다 뭐 3억, 4억이 싸도 그러면 대충 10억이 필요한데 그래도 뭐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로 가능하고 전세로 돌릴 수 있어?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호갱노노에서도 되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걸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중도금 대출 되나요? 참고로 추첨 대상 그 평형이 39평형이나 40평형대예요. 좀 큰 거야 보니까 좀 싸게 나왔다고 해도 결국 9억을 넘었거든요. 이 9억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전세는 가능한가요? 왜냐면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바로 전세를 구해서 나머지 돈을 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건설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전세가 가능한지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이유가 그 돈을 돌릴 때 중도금이 부족할 때 이제 중도금 반 이상 납부하면 건설사마다 물론 다르지만 연체 이자를 내면서 계약을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유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6번을 납부해야 되면 3번 이상을 납부하고 그다음 나머지 뒤에는 계속 연체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잔금 치러야 할 시점이 오고 그럴 때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걸로 메꾸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5년. 그래서 전세로 바로 못 돌려요. 내가 5년을 살고 그 다음에 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돈 메꾸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은 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는 사실 그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5억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15억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서 대출이 하나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9억 이하 9억 이하는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분양가가
9억이 좀 넘는데 아마 그 이하로는 안 빠질 거예요. 이미 지금 집값들이 많이 있고 주위 시세보다 3, 4억이 싼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냐 이거냐. 15억 이하가 되느냐 15억 초과가 되느냐 이건데 15억을 안 넘으면 최대 4억 8천까지 가능해요. 9억까지는 40%가 나오고 9억을 초과하는 9억 초과해서 15억 사이는 20%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 4억 8천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운 나쁘게 15억이 넘어버리면 뭐 KB 시세나 감정가 기준 그게 넘어버리면 주담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집이 완성돼야 이제 그 시세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고로 2024년 2월이 입주 예정이거든요. 이때 그 시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여부가 나와요. 참고로 지금 주위 시세를 보면 여기 길 건너가 참고로 여기 길 보면 여기가 보면 이 길을 기준으로 왼쪽이 서울 강동구고요. 그 다음 이 길을 건너면 경기도 하남 풍산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축에 속하는 이제 보면 5년차 아파트가 이게 보면 13억 5천, 15억. 비슷한 평수가 보면 지금 여기 15억이랑 13억 5천이니까 뭐 지금 추세로 그 가격이 뭐 크게 조정을 안 받더라도 신축이면 더 가격이 높을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운 나쁘면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15억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게 안 넘으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도금대출도 안 돼. 전세 세입자도 못 구해. 그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주담대도 안 돼. 그럼 돈 어떻게 이걸 메꿀 수 있지? 내가 얼마가 있어야지 이거를 청약을 넣어도 문제가 없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어떤 게 돈을 연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어떻게 돈을 더 연끌할 수 있나. 먼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보통 신용대출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3천만 원에서 한 1억 중후반까지 나오겠죠. 그 자기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도 자기 연봉이랑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또한 뭐 오래 다니셨으면 뭐 이것 또한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가입, 그 뭐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가 있으면 걔를 해지하지 않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끌을 하면 아마 뭐 와이프도 신용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고 치면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회에서 2회의 중도금 정도를 납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아니라 P2P 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사례를 찾아봤는데 중도금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가 뭐 투자기간 한결 뭐 여기에 12%에 8천만 원 만기 딜 상황 이런 거 보면 한 대충 1억 언저리, 그러니까 중도금 1회분 정도는 P2P 대출로 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면 대충 뭐 개인마다 다르지만 뭐 퇴직금 중간현상, 신용대출, 뭐 그다음에 보험 담보대출 이런 걸로 한 2회분을 메꾸고 그 다음에 P2P 대출로 1회분을 또 메꾸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운 좋게 15억을 안 넘어서 주담대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못해도 요거 계약금이랑 한 이 정도 납부할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충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충 5억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연끌을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억 사실 뭐 애 이름도 아니고 이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 유일한 방법은 가족 찬스밖에 없어요. 내가 5억을 갖고 있거나 가족이 5억만큼 돈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참고로 가족 찬스를 쓸 때 합법적으로 가족 찬스를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가족 찬스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거든요. 근데 증여는 보시면 가장 봉제 한도가 큰 게 배우자인데 어차피 배우자가 돈이 많은 경우는 어차피 혼인신고 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거는 뭐 없다고 치고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5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예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사실 아까 전에 5억이 필요한데 5천만 원 비과세 받아서는 또 막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증여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보면 법정이자율인 4.6%로 돈을 빌려주면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니라 금전거래로 판단이 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4.6% 이율로 돈을 빌려줘 하고 그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 나는 얼마를 빌렸고 이걸 언제 동안 갚을 거다 이런 계약서 쓴 다음에 이자를 납부하는 식으로 4.6%를 하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꼼수 하나가 이자가 4.6%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자 낼 거를 그 이자 금액을 내가 안 받고 증여라고 계산을 하면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증여로 퉁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년 이자를 4.6%로 계산을 해서 1,000만 원어치를 1년 동안 빌린다고 치면 그 이자에 대한 원금이 얼마인가 역산을 해보죠. 그러면 2억 1,7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억을 1년간 빌리면 이자가 1,000만 원인데 보통 형제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로 해서 이자를 퉁쳐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참고로 5억을 아까 5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저런 연끌이 해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현금 5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쳤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4.6%로 빌리면 2년간 빌리면 그 2년 이자가 얼마냐면 4,600만 원이에요. 이 4,600만 원이면 부모님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이 말은 비과세 한도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이니까 부모님한테 5억을 2년 동안 빌리는 이자를 나는 5천만 원 증여받은 거랑 퉁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5억을 갚아야겠지만 2년 동안 이자 없이 빌리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청약을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5억은 현금을 혼자서 아니면 가족이 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 무슨 은행에서 대출받고 P2P 대출받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케이스라도 최소 5억을 내가 끌어올 수 이런 거 이외에 내가 현금 5억이 가족이나 내가 없으면 청약을 고민해 봐셔야 돼요. 사실 이번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그 전세 세입자도 못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통장 당첨되면 통장 그거만 날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 정도는 있는지 고려하시고 꼭 청약을 하세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